자, 이제 오늘은요 이렇게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기능이나 이런 게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닌데 코드의 구조를 좀 더 유지보수하기 편한 방법으로 다루기 운영하기 편한 방법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코드 리팩토링은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경험적인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초보분들이 하기. 그래서 코드 리팩토링은 이제 한번 같이 쭉 한번 진행을 하고 완성된 코드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만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드 리팩토링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조화를 했죠. 코드 구조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를 같이 공부를 할 때 사실상 클래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 메서드, 그 두 개를 묶어 놓은 게 클래스라고 했죠. 자, 보시면 이게 기능 몇 개 추가 안 했는데 코드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한번 정리를 하긴 했어도 점점 더 많아지면 이것도 메서드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많아지면 줄인다고 줄여도 이것도 또 더 늘어나겠죠. 계속 프로세스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결국 덩치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붙이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게 또 거대해지잖아요. 그럼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숙명적인 작업입니다. 한 코드가 너무 커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 1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이게 이제 다 게시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걸 따로 빼볼게요. 분리를 해볼게요. 메인이랑 분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게시물, 아티클에 관련된 아티클은 이미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걸 아티클을 대충 처리해주는 녀석이다. 아티클을 컨트롤하는 녀석이다 해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이름이 아무거나 지어도 되긴 하지만 너무 아무렇게나 지으면은 나중에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름 같은 것도 좀 세심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저는 지어봤고요. 메인은 만들지 않습니다. 메인은 여기 있는 게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메인 프로세스를 제외한 이 아티클 게시물 처리하는 이 함수들을 다 옮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나 파운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말 출력해주는 거는 게시물이랑 상관없죠.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 관련된 거를 싹 잘라요. 여기서부터 잘라야겠네요. 자르면 이거 하나 남고 다 사라졌죠. 이거를 여기에다 가져놓을 겁니다. 자, 빨간 줄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이제 근데 이거 왜 뜨는 거냐면 결국 메서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데이터는 안 가져왔죠? 함수만 가져오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말한 함수랑 데이터 간의 위존적 관계예요. 함수는 데이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랑 셋 다 필요하죠. 그래서 자를 건데 이 스캔 같은 경우는 아티클 컨트롤러도 써야 되고
여기도 쓰죠. 그러니까 얘는 자르면 안 되고 얘만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스캔은 복사를 해서 얘도 갖고 얘도 갖고요. 얘도 갖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다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태틱은 지웁니다. 다 지워요. 다 지우셔요. 궁금하실 거예요. 뭐 언제 스태틱을 붙이고 언제 스태틱을 안 붙이는데 도대체 스태틱이 뭔가. 자, 그래서 스태틱을 같이 확인하기 앞서서 지금 메인이 빨간 줄 뜨거든요. 왜냐면 ADD 프린트 아티클 이 메서드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넘어갔죠. 얘한테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빨간 줄이 뜨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다?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니까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 하나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행할 수 있는 객체.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클래스가 있으면 new라는 걸 통해서 실체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메서드를 수행시키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든 하는 거죠.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AC라고 할게요. 줄여서 New Article Controller. 이 프린트 말고 다시요. add라는 메서드 어디에 있다?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있잖아요. 이 AC가 그 아티클 컨트롤러의 하나죠. AC. ad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스태틱 붙여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AC 다 붙여줍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없이 빨간 줄이 사라지고 실행도 잘 돼요. 잘 됩니다. 자, 지금 거대했던 코드가 분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로 만들어 놓으면 이 기능은 항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태틱이 언제는 붙고 언제는 안 붙는데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스태틱을 왜 쓰는지 볼 거예요. 제가 클래스 하나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퍼슨 클래스 여기다 만들게요. 바로 이 테스트 클래스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인을 따로 만들어서 얘만 우리가 만드는 그 게시판이랑 구별해가지고 따로 실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메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퍼슨이고요. 딱 간단하게 이름과 나이로만 하겠습니다. 에이지랑 네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주 만드는 introduce. 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네임. 몇 살 누구누구 이렇게 할게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건 우리 하도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이거 클래스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 구조가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하면 이 구조가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 3명 만든다고 이걸 클래스 3개를 만들면 코드가 중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그냥 하나의 설계도 틀을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복사본을 사용하는 거죠. 자, 만들어 볼게요. 사람 하나 필요하면 어떻게 해라? new 해서 이거 찍어내라. 한 명 더 필요해요. 찍어내라. 둘을 구별을 못하니까 항상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줘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P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P2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나이랑 이름이 처음에 우리가 세팅을 안 해줬으니까 0, 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P1을 홍길동으로 만들고요. 27살 홍길동으로 만들겠습니다. P2는요? 29살 홍길순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P1은 누굽니까? 홍길동이죠. 자기소개 시켜보세요. 홍길동한테 자기소개 시켰으니까 홍길동이 자기소개합니다. P2는요? 홍길순이죠. 홍길순한테 자기소개 시키면 당연히 홍길순이라고 자기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 필요하면 P1을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 홍길순이 필요하면 P2를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뭐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사람 클래스가 하나 있는 거고, 사람은 이름, 나이, 자기소개 라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age, name, 요거는 뭐 introduce,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클래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의미 없다고 그랬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니까, 사람 한 명 필요하면 여기다 바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러면 자바가 요거를 똑같은 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new 한 번 더 하면 또 만들어준다고 하죠. 또 만들어줘.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new 하면 이렇게 해서 복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복사해주고, 이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P1, P2, 얘가 P1이고 얘가 이제 P2가 되는 거죠. 연결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P1 잡고
P1 잡고 나이 넣어주면 여기가 25, 27 홍길동이 되는 거고, P2 잡고 나이 넣어주면 29살 홍길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본을 만약 못 만든다. 여기다가 27살 홍길동 저장했다가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여기를 29로 바꾸고 여기를 홍길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홍길동은 사라지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표현하려면 이거랑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P1은 홍길동, P2는 홍길순이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스태틱 붙일게요. 홍길동 사라졌죠? 아무도 건든 게 없고 여기 스태틱만 붙였는데 홍길동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여기 P1 여기를 홍길동으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홍길동 P1이 지금 홍길순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다시 27살 네임은 홍길동으로 다시 바꿉니다. 자, 그랬더니 홍길순이 사라졌죠? 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금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 2명을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클래스에 이 사람을 표현하는 자원들 있죠. 나이라든지 이름. 요 앞에 스태틱을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결국 사람은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걸 본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 age랑 요 name 앞에다가 static이라는 걸 붙이면, 자, static이 영어 단어 뜻이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정시키다, 뭘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age랑 이 name을 이 저장소를 여기다 고정시키고 얘네한테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얘도 이거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스태틱을 붙이면 클래스가 이 복사본을 만들어줄 때 이 스태틱이 붙은 거는 안 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름과 나이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이름과 나이를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둘 다 요거를 써요. P1한테 나이와 이름을 저장시킬 때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돼요. P2를 가지고 나이 이름 접근할 때도 지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스태틱에 붙은 거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단 한 개의 자원입니다. 단 한 개. 클래스에 딱 붙어가지고 인스턴스, 객체들한테 안 나눠줘요. 그냥 무조건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공유하게 됩니다. 단 한 개예요, 단 한 개. 그렇죠? 원래 각자 이름과 각자 나이가 이렇게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무조건 갖다 써라.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은 다 이걸 공유해야 된다. 공유 개념이 스태틱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공유하니까 좋은 건가요? 말도 안 되죠. 사람 이름과 나이를 어떻게 공유해요? 그죠?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드는 건 하나 이렇게 원본 하나 만든 다음 복사본을 여러 개 찍어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스태틱 붙이면은 우리가 이걸 하는 행위가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에 스태틱을 붙인다? 사실상 좀 속된 말로 뻘짓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스태틱을 당연히 안 붙입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스태틱을 붙이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로 언제만 붙인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 모든 진리값. 수학에서 타입값은 절대 안 변하죠. 누가 봐도 3.14죠. 이런 수학적 진리값 같은 거는 얘한테나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서로 무조건 같을 거니까 개개인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수학적 진리는 여기다 하나 딱 해놓고 모두가 공유해도 상관없어요. 바뀔 일도 없고 누가 봐도 똑같은 값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세상 모든 건 다 바뀌고 변하고 각자 자신들만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려면 당연히 스태틱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태틱은 사용하지 마세요. 스태틱을 안 붙여야 홍길동과 홍길순이 서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스태틱 다 뺀 겁니다. 근데 메인에서 스태틱 또 넣으라고 했죠, 여기.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규칙이 있어요. 스태틱은 변수뿐만 아니라 여기도 붙일 수 있거든요. 함수 앞에도. 자, 붙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에러 나죠. 요거 에러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 스태틱 붙여야 돼요. 그럼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은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태틱이 안 붙은 건 사용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얘가 사용하는 시점이 이거 사용하는 시점보다 앞서서 그래요. 다시 스태틱 붙은 것들이 스태틱 안 붙은 것들보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시점이 더 앞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먼저 사용되니까 뒤늦게 사용되는 얘네들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디테일한 이유는 대충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사용되는 애가 뒤늦게 사용되는 것을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스태틱 없으면 되죠. 이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메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배웠던 이 메인 메서드 있죠? 얘 생김새 보세요. public static void main입니다. 얘는 스태틱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을 붙이게끔 자바가 문법적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잖아요. 얘가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태틱 안 붙어 있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빨간 줄 뜨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가 필요해서 스태틱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니까 사용하려면 스태틱 붙여야 되는 거 어거지. 그래서 붙인 거지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스태틱을 안 붙이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근데 이렇게 붙은 이유는 뭐다? 메인이 스태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붙였다. 근데 스태틱 붙으면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메인에다가 로직 같은 거 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요것도 다 걷어낼 거예요. 이것도 다른 클래스로 빼버릴 겁니다. 메인에다가는 코드를 그냥 딱 스타트하는 한 줄짜리 코드만 넣고 스태틱 빼버릴 겁니다. 추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그 코드를 짜고 있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던 코드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함수로 만들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어떤 이 하나의 기능 프로세스가 호흡이 너무 길어진다. 코드가 점점점 길어진다. 그러면은 함수로 2개로 잘라가지고 만드세요. 그렇게 코드를 적당히 잘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은 안 붙인다. 내가 스태틱 자바 이거를 문법적으로 좀 충분히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스태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